전쟁이 났는데 금값은 매일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상식적으로는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전쟁이 나면 금값이 오르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그런데 지금 바로 그 반대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군사작전을 펼치는 일촉즉발의 상황인데 금값은 5,500달러 고점에서 4,400달러까지 뚝 떨어졌고 은은 무려 반토막이 났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 지금 사야 할까요? 기다려야 할까요? 오늘 그 해답을 명확하게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기준이 생기실 겁니다. 먼저 지금 금값이 왜 내려가고 있는지부터 차근차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유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기름값이 오르면서 금리를 내리기 어려워졌습니다. 올해 2월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군사작전을 시작하면서 국제 유가가 배럴당 110달러를 넘어섰습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생활 물가가 전반적으로 오릅니다. 물가가 오르면 미국 중앙은행, 즉 연준은 금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지난 18일 파월 의장이 직접 나서서 금리 인하는 아직 멀었다고 못 박았습니다. 두 번째, 금에는 이자가 없습니다. 금을 갖고 있어도 이자가 붙지 않습니다. 반면 은행 예금이나 채권은 꼬박꼬박 이자를 줍니다. 금리가 높을수록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자 주는 쪽으로 돈을 옮깁니다. 그래서 금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것입니다. 세 번째, 전쟁 때는 달러도 안전자산입니다. 전쟁이 나면 금만 피난처가 아닙니다. 달러 역시 전 세계가 몰리는 안전자산입니다. 지금 달러 가치가 치솟으면서 상대적으로 금의 매력이 잠시 가려진 것이죠. 자, 정리하면 금값 하락은 금의 근본 가치가 무너져서가 아닙니다. 일시적인 세 가지 조건이 겹친 결과입니다. 여러분, 역사를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1990년 걸프전 때의 이야기입니다. 전쟁이 터지기 직전 금값이 불안감에 잔뜩 올랐습니다. 그런데 막상 전쟁이 공식적으로 시작되자 오히려 금값이 내려갔습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지 알겠다는 안도감에 공포가 가시면서 팔자 물량이 나온 것입니다. 2003년 이라크전 때도 똑같았습니다. 전쟁 전에 31%나 급등했다가 막상 전쟁이 시작되자 상승세가 꺾였습니다. 여기서 끝났을까요? 아닙니다. 그 다음이 진짜입니다. 이라크전 직후 348달러였던 금값은 이후 8년 만에 무려 5배가 올라 1900달러를 찍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전쟁이 끝나면 천문학적인 전쟁 비용이 남습니다. 나라 빚이 늘어나고 달러 신뢰도가 흔들립니다. 그때 사람들은 비로소 금으로 눈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전문가들은 지금 상황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더 높이 뛰기 위해 잠시 웅크리는 중이다. 골드만삭스가 제시한 금 목표가 5,400달러. 이것이 근거 없는 숫자가 아닌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 투자자들이 겁에 질려 팔고 있는 지금 정작 큰손들은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요? JP모건의 데이터가 놀랍습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지금 금을 사들이는 규모가 과거 평균의 2배, 연간 755톤에 달합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이 있습니다. 2025년에 역사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금 보유량이 미국 국채 보유량을 30년 만에 처음으로 추월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중국, 인도, 터키 같은 나라들이 미국 국채는 미국 맘대로 동결시킬 수 있지만 내 금고에 있는 실물 금은 아무도 빼앗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겁니다. 달러 하나에만 의존하던 세계 금융 질서가 서서히 바뀌고 있다는 강력한 신호입니다. 이번엔 은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은을 단순한 장신구 재료로 생각하시는데 지금 은은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되었습니다. AI,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태양광 패널, 이 모든 첨단 산업에 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현재 은은 5년째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고 있습니다. 그 심각성을 인식한 미국 정부는 2025년 11월 은을 국가 중요 광물로 공식 지정했습니다. 이제 은은 국가가 직접 관리하는 전략 자원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역사적으로 금값과 은값의 차이는 15배에서 30배 수준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무려 64배 차이가 납니다. 은이 그만큼 저평가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작년 한 해 금이 65% 오를 때 은은 150% 올랐습니다. 은은 상승장에서 금보다 훨씬 탄력적으로 움직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실제로 어떻게 투자하면 가장 유리한지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방법 1. KRX 금시장. 한국거래소에서 운영하는 금 거래 시장입니다. 수수료가 가장 저렴하고 매매 차익에 세금이 없습니다. 비과세입니다. 세금에 민감하신 시니어분들께 가장 유리한 방법입니다. 방법 2. 금 ETF. 주식처럼 스마트폰으로 간편하게 사고 팔 수 있습니다. 특히 연금저축이나 IRP 계좌를 갖고 계신 분들은 그 계좌로 금 ETF를 사시면 세금 전략까지 됩니다. 방법 3. 골드뱅킹. 은행에서 소액으로 시작할 수 있어 진입이 쉽습니다. 다만 이익의 15.4%의 세금이 붙는다는 점을 꼭 기억하십시오. 방법 4. 실물 골드바. 직접 금을 손에 쥐고 싶으신 분들께 맞는 방법입니다. 장기 보유나 자녀 증여 목적이라면 나쁘지 않습니다. 단, 살 때 부가세 10%와 가공비가 붙기 때문에 단기 투자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투자에는 항상 위험이 따릅니다. 아래 세 가지는 반드시 염두에 두십시오. 첫째, 갑작스러운 매물 출현. 인도에서 금을 담보로 대출받은 물량이 강제로 팔릴 경우 일시적으로 금값이 더 내려갈 수 있습니다. 둘째, 평화협상 뉴스. 전쟁 협상 소식이 나오면 단기적으로 5%에서 10% 조정이 올 수 있습니다. 이때 흔들리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고금리 장기화. 연준이 2027년까지 금리를 내리지 않는다면 금값 상승 속도가 느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방향 자체는 바뀌지 않습니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투자란 결국 눈앞의 불안에 흔들릴 것인가 아니면 큰 흐름을 믿고 견딜 것인가의 싸움입니다. 지금의 금값 하락은 끝이 아닙니다. 역사가 수십 번 반복해서 증명한 것처럼 전쟁 이후 달러 신뢰가 흔들릴 때 금과 은은 다시 주인공이 됩니다. 달러 하나에 기대던 세상이 바뀌고 있습니다. 미래 산업이 은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이 거대한 흐름은 단기적인 뉴스 한 줄로 바뀌지 않습니다. 단기 변동성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씨앗을 심어야 할 시간은 봄이 왔을 때가 아니라 아직 땅이 굳어 있는 지금입니다. 오늘 이 내용이 여러분의 소중한 자산을 지키는 데 작은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십시오. 구독으로 해주시는 응원이 더 좋은 영상을 제작하는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성공 투자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